오늘의 방송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제9편 세상의 이칠한 물질계가 깨어지면 정신계가 살아나고, 이 내용은 원당 신한목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이칠한 것은 물질계가 깨어지면 정신계가 살아나고, 정신계가 잠이 들면 물질계가 힘을 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할 그즈음 주변의 환경이 어지러워질수록 새로운 어떤 일들이 힘을 얻으며 오히려 생활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원당은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는 가까이 태어나서 그 관계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았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천부경을 뿌리하면서부터 어떤 한 사람이 원당을 물속으로 떠밀려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상황이 바뀌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괴롭히려 할수록 오히려 힘든 국면들이 해결되고 일의 비밀이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전화위복과 금상첨화란 말이 결연을 맺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하늘의 초월한 무궁무진한 것이었다. 단군 할아버지가 천부경의 다른 이름을 조화경이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일들은 하느님이 제공해 준 인간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수업료 치고는 톡톡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의욕 속에서 몇 년을 지나다 보니 뭔가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희망과 절망이 반반 정도의 상태에서 심신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원당은 그때까지 말이 서툴긴 했지만 뭔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중간에 뇌경색이란 놈의 발광으로 재발되어 다시 입원까지 하는 수모도 겪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원당의 브레인이 아직 쓸모가 있었던 모양이다. 십수년 전 일의 비밀에 미쳐 돈키호테처럼 찾아 헤매던 의문의 실체에 접근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원당은 그때부터 이번에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어갔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생명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영양가 없는 의문 때문이었다.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서 엉뚱하게도 일체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으니 사람치고는 분수 없이 한심한 인간이었던 셈이다. 마치 콧바람이 강풍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격이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나비 효과와 태풍처럼 나름대로의 우주 원리를 확립하게 되었다. 원당이 생각한 세상의 원리는 파장의 곡선이었다. 크게 보면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은 빛이라는 파장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린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는 것은 파장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주는 시작된다. 우주 속에 내가 존재하지만 만약 내가 없다면 우주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원당은 이번에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명제에 매달렸다.
원당은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최근에 다시 우주의 이치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정상도 아닌 장애자의 몸과 사고로 말이다. 천부경과 우주의 원리를 저술할 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화두는 1이라는 숫자였는데 조금씩 그 현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당이 느꼈던 것은 우주의 산재한 에너지의 평등 법칙이었던 것이다. 원당이 그러한 명제를 몰고 늘어졌다가 깨닫게 된 우주론을 한번 들어보자.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저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는 빛으로 표현되는데 하늘의 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광도의 차이 때문이다. 광도 역시 항상 강한 곳으로부터 약한 곳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내는데 그 흐름을 의식하여 인식하는 것이 식별이다. 전체에서 분열이 일어나며 그것을 식별함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다. 개체의 존재가 확인되는 데서부터 만물이 생겨나 현상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 멀리 은하계로부터 지구 가까운 전상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물질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자기를 알리려고 끊임없이 빛이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주의 현상이다. 그런 원리에 의해 우주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힘들끼리는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가 오고 간다. 그 힘에 의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지구에 도착한 우주의 에너지는 1차적으로 무게라는 현상을 나타낸다. 무게는 상하의 차이에 의해서 만류 인력이라는 힘으로 작용되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무게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현상이 수직의 힘이며 이 작용이 자연의 제1법칙인 것이다. 지상으로 내려온 일체의 에너지는 나름대로 터지며 저마다 새로운 자연의 법칙을 만든다. 그 목적은 평준화에 있는데 그 수단으로 흐름이 존재한다. 그것이 자연의 제2법칙이고 대표적인 실체가 지상에 흘러가는 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에 도착한 하늘의 수직 에너지는 수평이라는 명제에 의해 끊임없이 사방으로 이동을 한다. 그 현상이 자연계 일체 법칙이었던 것이다. 지상의 온갖 만물은 이러한 법칙에 의해 분열되며 현상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회가 알고 보면 수직과 수평의 원리와 법칙을 기초로 평준화를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에너지는 수직과 수평의 파장이라는 복합적 방법으로 표현되어 존재계를 유지한다. 이런 법칙의 기초가 되어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과 주역 8개의 원리가 나왔다. 서양식 사고로는 이진법,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으로 다 같은 원리며 이론이다. 원당은 이와 같은 자연현상의 이론에 빠지면서 나름대로의 우주 법칙을 정립해 갔다. 그러다가 2015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신이 좀 돌아오자 원당의 의식 속에 잊고 있었던 그놈의 일의 비밀이 슬슬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천부경에서 의미하는 이름 무엇일까? 주야장천 일의 비밀을 말대가리를 끌고 다니던 원당은 이윽고 지쳐서 그동안의 의문을 그만 내려놓기로 했다. 알고 보니 지난 세월은 한바탕 꿈의 장난이었다. 꿈이란 게 어떤 것인가 하고 꿈의 실체를 알기 위해 한 세월을 보냈고 실체를 알고 난 후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 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꿈은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한 세월 보냈고 마지막에는 꿈을 포기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껏 인생을 살아온 것이 꿈이라는 사기극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왔다. 그러므로 원당은 더 이상 아무런 꿈도 꾸지 않기로 했다. 일체의 잡스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신기한 일도 많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없이 꽃가루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부처님에게 귀하였고 종교의 교리 같은 데에는 관여하지 않는 무조건의 맹신에 가까운 불교 신도였다. 돌아가실 때에는 사나흘을 남겨놓고 아무도 몰래 장례 준비 일체를 완벽하게 해놓은 후에 야간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변을 당하여 돌아가셨다. 돌이켜보니 뭔가 당신이 갈 것을 미리 예견한 듯한 행동이었다. 생각지 않았던 인연으로 천부경과 우주의 원리라는 책을 저술하였을 때였다. 원당에게 훌륭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며 어머니는 말릴 사이도 없이 넙죽 큰절까지 하는 것이었다. 무척 강직한 분이었는데 말려내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원당을 한동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희생되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주고 떠나셨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원당의 꿈에 나타난 것이었다. 뭔가를 얘기해 주려니 하고 기대를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더니 오른쪽 등줄기에 꽃가루를 주르륵 하고 뿌려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원당은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난 것이 궁금했는데 오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살아생전에 기대할 수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의 비밀이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원당은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아갔다. 올바른 인생이란 모든 것을 흘러가는 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태어난다는 것이 보통 인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보잘것없는 식물도 다시 올 때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우성의 종으로 오지 않는가. 만약 거듭 태어남이 없다 하여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뭔가를 하리라는 각오가 생겼다. 병들어 생각하니 삶이란 하늘이 준 기회인데 새삼 아까워졌다.
태어나서 좋은 환경과 쾌락만 추구하다 보람없이 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사숙고하여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매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나이가 들었으니 육체 노동은 곤란하지만 정신적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과 다리를 포함한 반쪽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자유로우니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정신계의 실상을 찾다 보면 하늘의 명령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일의 비밀에 매달렸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